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화요일 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했어야 했는데 그날 새벽부터 갑자기 감기에 걸리면서 코도 막히고 기침도 하게 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쭉 쉴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유튜브에 1일 1 영상 올리기를 혼자 챌린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감기가 걸려서 촬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3일 만에 약 잘 먹고 집중을 해서 훌훌 털고 이렇게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이 어웨이크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 어웨이크 부분 제일 마지막 장만 남았죠. 지난번에 첫 번째 장에서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부정 암시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두 번째는 발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선천적 재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믿음이라는 장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 번의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독서가 정말 접하기 쉽고 시도하기 쉬운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자기 최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성공심리학으로 유명하신 박세리 님이 자기 최면에 대해서 공부를 가장 먼저 많이 하셨고 그걸로 이제 유명해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이 자기 최면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맥스웰 물질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기 최면이 정말 좋다, 중요하다.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자기 최면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마인드에 관한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쓰신 내용은 또 어떤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웨이크 284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복잡한 존재다. 복잡하지만 매우 정교하고 예측이 어렵지만 무한한 가능성과 특별한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정신 구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누구나 멋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수동적이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다. 영리하고 유익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은 삶에서 따뜻한 온기를 주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지만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불길 앞에서 좌절하고 끝내 자신의 삶을 모조리 태워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삶 속에서 깊은 영감을 주고 대단함을 증명한 존재들은 모두 자신의 무의식을 활용하는 법을 경험 속에서 터득하고 활용했던 사람들이다. 무의식을 완전히 믿고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잠재 능력이 발휘되지만 반면에 무의식에 대해 무지하고 활용하는 법을 모르면 길을 잃은 마음의 에너지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통제 감각을 상실한 심리적 에너지는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과 합심하여 몸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기 시작한다. 불면증,
가위 눌림, 신경성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두통, 손톱 물어뜯기 등의 시민성 증상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신체화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증폭되고 치유력과 면역력이 극대화되지만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즉각적으로 신체 에너지가 감소하고 치유력과 면역력도 낮아진다. 무의식 속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기인한 시민성 증상들은 주변의 부정 암시와 외부 환경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신체화 증상과 특정한 병으로 나타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무의식 내면에 자리하도록 마음을 관리해야만 한다. 나는 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자기 최면을 습관화하였고 지금은 완전히 체화했다. 실제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충분히 몸을 이완한 상태에서 아픈 부위에 생명의 에너지가 모이고 치유된다고 상상하면 호전의 속도도 빨라졌다. 나의 삶을 통해서도 효과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제자들과 내담자에게 최면요법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면서 통증과 불치병이 나아졌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최면요법과 인간의 심리적 자생력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도 이러한 신념과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굳게 믿는다. 난 자기 최면을 통해서 내성적인 성향까지도 많이 바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어릴 적에는 무엇을 하고 싶어도 소극적인 성향 때문에 항상 주저하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 행동하지 못하고 후회한 적이 많았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 최면을 활용하여 이완 상태를 만들고 가슴 깊이 존경하는 분들을 떠올리고 느끼고 대화도 나눠보는 식의 상상들을 자주 했었다. 그리고 내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성공한 분들을 만나서 당당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들을 계속 상상하고 구체적인 장면들을 떠올려 보고는 했다. 즉, 어떤 일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멘탈 리허설을 항상 시행했던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나의 성향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 최면과 유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무의식의 엄청난 힘을 알고 확실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뿐이다. 무의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잠재력을 믿는 사람은 의미 있는 행동을 지속하여 자기 최면을 습관화하고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 아직도 최면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면이란 주술이나 마법 같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서 무의식적 영역을 활성화하고 잠재된 능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문 기술이다. 정신의 집중을 방해하는 내적, 외적 요소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완전한 집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면 전문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최면은 유도한다는 표현을 쓴다. 최면을 건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최면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최면 유도를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한때 유행했던 단전호흡, 명상, 뇌호흡, NLP 등 모든 정신훈련법도 자기 최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신훈련법은 자기 최면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을 동원시킨다는 것에서 모두 공통점을 가진다. 핵심 원리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행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정신만 복잡해진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 원리에 가장 충실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정신훈련법을 한 가지 추천하고자 한다. 바로 독일 슐츠 박사의 자율훈련법이다. 이 방법은 앉은 자세로도 누운 자세로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누워서 하다가 잘 되고 자신감이 붙으면 앉아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처음 할 때는 누운 자세가 앉은 자세보다 이완이 더 잘 되기 때문인데 점점 숙달되면 지하철에 앉은 자세에서도 할 수 있다. 자율훈련법에 의하면 처음에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안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충분히 호흡에만 집중한다. 편안하고 깊은 호흡은 평상시에도 자주 하면 매우 좋다.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는 과도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수시로 심호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어지고 심신이 이완되어서 건강한 몸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충분히 심호흡을 했다면 다음 단계들을 따라 해보자. 1단계 중갑. 편안하게 누운 자세로 오른팔에 집중하면서 내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묵직하다 하고 생각한다. 오른팔에 주의를 기울이고 묵직한 느낌이 들면 이제 왼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 왼팔도 묵직하다, 왼팔이 아주 나른하고 묵직하다 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왼팔도 무거워진 느낌이 들면 오른쪽 다리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는 왼쪽 다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사지 하나하나를 묵직한 느낌이 들게 만들면 된다. 아주 쉽다. 어려운 것이 전혀 없다. 평소에 불면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묵직하고 나른한 느낌만 잘 만들어줘도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다. 며칠 정도 연습하면 1단계가 잘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절대 속도에 연연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사람마다 집중의 정도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된다. 2단계 온감. 이번에는 온감 연습이다. 1단계에서 했듯이 동일한 순서로 오른팔이 따뜻하다, 팔이 따뜻하다 하고 편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잘 되면 왼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느낌을 느껴본다. 3단계 호흡 편안. 호흡이 편안하다. 호흡이 규칙적이고 편안하다 하는 암시를 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4번째 단계 심장. 심장에 주의를 기울인다. 심장이 편안하게 뛰고 있다 하는 암시를 준다. 5번째 복부. 배가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하는 생각으로 복부에 주의를 기울인다. 6번째, 이마. 이마가 시원하다 하는 생각으로 이마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마 근처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상상해도 좋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자신의 성공한 모습이나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시험을 잘 보고 있는 모습을 혹은 이미 잘 보고 시험장을 기분 좋게 나오는 모습 등을 상상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다가 눈을 뜬다. 매일 잠들기 전에 누워서 편안한 마음으로 훈련을 반복하도록 한다. 충분히 훈련이 되면 각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진행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단계를 다 거치면서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점차 숙달되다 보면 1단계만으로도 충분한 이완 상태가 되고 나른하며 몽롱한 느낌이 드는 무의식의 활성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상상하면 된다. 무조건 정해진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단계별로 하다 보면 적응이 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버전을 찾게 될 것이다. 자율훈련법을 하기 가장 좋은 때는 자연스럽게 이완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다. 즉,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잠이 들기 직전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떠올려 보도록 하자. 아침에 출근 등으로 너무나 마음이 바빴다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자율훈련법을 하면서 충분히 이완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긍정적인 암시를 주고 자연스럽게 숙면에 들어가도 된다. 이 훈련은 생활 속에서 완전히 습관화되어야 한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완을 통해 뇌파를 알파파, 세타파 정도로 낮추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두뇌의 깊은 휴식을 경험하게 하고 피로감을 낮추어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이 이완을 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맥스웰 볼트 성공 법칙에서 상상력을 훈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을 때 그때 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누워서 몸을 편안하게 놓고 몸이 무거워진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내 팔다리를 누군가가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내 몸은 지금 무겁다. 아주 가라앉는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이완을 시킨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몸을 편안하게 이완을 시키고 내 몸에 어떠한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온전히 의식으로서 존재하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의식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양자역학에 관련한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뚜렷하게 상상을 하고 원하는 것을 그리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몸을 편안하게 긴장을 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꿈을 뚜렷하게 상상을 하시면서 시각화 훈련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부터 6번째 단계까지 잘 진행을 해서 시각화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빠르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을 이루는 데에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지만 스트레스를 풀거나 긴장을 좀 풀고 평소에 좀 너무 과도한 긴장을 하고 있거나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몸에 과하게 수축이 되어 있고 경직이 되어 있는 분들께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암에 걸린 분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과거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야. 힘든 일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런 것들, 과도한 긴장들이 우리의 몸에 정말 실제로 좋지 않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긴장을 완화를 하시면서 건강도 좀 챙기시고 원하는 목표가 있으시면 뚜렷하게 상상을 하시면서 그 꿈을 또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기 최면에 관련된 내용들, 긴장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앞으로 이 목 컨디션 좀 잘 챙기면서 꾸준하게 유튜브 촬영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책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매일매일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블로그에는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팟캐스트를 이렇게 또 업로드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팟캐스트를 정말 팟빵에서만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동되지 않게 유튜브에서는 책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팟빵에서는 제가 쓴 자기계발 에세이들을 소개시켜드리고 블로그에서는 이제 글을 쓰고 유튜브에 올렸던 그 책 속 한 줄을 소개해드리는 글들로 이렇게 점점 제 채널을 좀 성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서 계속 좋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쓴 글이 궁금하다 근데 라디오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새날 프로젝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 구독해 주시면 정말 너무 기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을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새날 프로젝트로 오셔서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기쁘게 또 좋은 글들 많이 쓰고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말고도 다른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자기 최면을 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건강 챙기시고 꿈 이루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